여러분은 이번 크리스마스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트리도 꾸미고 달콤한 초콜릿 케이크도 먹으면서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까 생각 중이거든요. 저는 아직 큰 계획이 없지만 소스에도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가족들이랑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겨울 여행을 떠나보고 싶어요. 여행길 중에 눈까지 온다면 정말 완벽한 화이트 크리스마스 아닐까요? 크리스마스 몇 주 전에 배경이 됩니다.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라면 다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의 부모들이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바로 워무드 씨 부부가 그런 사람들이죠. 워무드 씨 부부에게는 마이클이라는 아들과 마틸다라는 딸이 있습니다. 마이클은 지독하게 평범한 소년이었지만 마틸다와 같이 있으면 멍청해 보일 정도로 마틸다는 매우 똑똑한 소녀였죠. 마틸다는 2살 때 말을 깨우쳤고 신문과 잡지를 읽었어요. 하지만 워무드 부부는 그런 마틸다를 보며 책을 읽지 말고 텔레비전을 봐! 라며 마틸다를 딸 취급도 해주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는 워무드 부부가 더 바보 같은걸요? 아랑곳하지 않고 마틸다는 그렇게 4살이 되었습니다. 마틸다는 4살 때 혼자서 도서관을 가게 되었고 그곳의 사서인 펠프스 여사와 친해지게 되었죠. 그렇게 책 안에서만 살던 마틸다를 이해하지 못하는 워무드 부부는 항상 마틸다를 무시하기만 했죠. 자신들이 보라는 텔레비전은 보지도 않고 책만 보는 딸 무시하다니 정말 부모다운 부모가 아니네요. 제 생각에는 마틸다가 좀 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하지만 말소리보단 텔레비전 소리가 더 큰 워무드 가족의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워무드 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가족들에게 자신의 사업 성공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사업은 말만 성공이지 그냥 사기나 마찬가지였죠. 드릴로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고 엔진이 일시적으로 잘 돌아가기 위해 안에 톱밥을 넣는 등 그런 사기꾼 같은 방식의 사업이었죠. 마틸다는 그건 사업이 아니라 사기라고 지적하자 오히려 워무드 씨는 마틸다를 나무랄 뿐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족이라고. 마틸다가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워무드가 마이클과 마틸다를 중고차 판매소로 데려가 자신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버는 모습을 자랑스럽게 보여줘요. 그런 모습을 보며 마틸다가 다시 한번 이건 불법이에요 라고 따지자 워무드는 적반하장으로 또 마틸다를 야단쳤고 이에 화가 난 마틸다가 아빠가 하늘을 판 틈을 타 접착제를 아빠의 모자 안쪽에 몰래 발라버리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웃긴 장면인데요. 어떻게 됐나요? 판매소를 나와 밥을 먹기 위해 레스토랑으로 온 이들. 워무드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으려 하는데 모자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안간힘을 써 벗기려다가 옆 식탁 위로 넘어지게 되었고 워무드 씨는 황급히 일어나다가 웨이터와 부딪혀 파이와 타르트를 실은 수레가 공중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순식간에 소동이 진행하고 집으로 돌아온 워무드 씨는 투덜투덜대며 모자를 가위로 잘라벗고 사건은 종료되었습니다. 집에서 홀로 책만 보던 마틸다는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기대를 한껏 안고 마틸다는 등굣길에 나섭니다. 아이들이 모두 모여 웅성웅성거리는 틈을 지나 무슨 일인가 싶어 보고 있던 마틸다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트런치블 교장은 자신이 싫어하는 양갈래 머리를 했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해머 던지기로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해머처럼 허공에서 빙빙 돌려 날려보냈더라. 이게 교장인지 괴물인지. 어느 날 조용히 수업을 듣고 있던 때였습니다. 방송으로 트런치블 교장이 전교생을 강당으로 집합시키죠. 잠시 후 트런치블 교장이 무대 위로 올라오더니 브루스가 자신의 초콜릿 케이크를 훔쳐먹었다는 이유로 브루스에게 거대한 초콜릿 하나를 억지로 먹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완전 19금이잖아요. 브루스가 지름 50cm짜리 초콜릿 케이크를 진짜로 다 먹어버리는 바람에 교장은 벙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런 브루스의 모습에 강당에 있던 모든 전교생들이 일어나 브루스에게 환호와 함성을 보내며 사건은 마무리됩니다. 쌤통이다. 잘했다 브루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마틸다는 친구 라벤더와 학교 놀이터에 있는 웅덩이에서 도룡령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마틸다는 그 도룡령을 가지고 와 트런치블 교장의 주전자에 몰래 놓아놓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트런치블 교장은 아이들에게 연설을 하다가 잠시 목을 축이기 위해 주전자로 물을 따랐고 당연히 안에 있던 도룡령이 함께 딸려 나오게 되면서 트런치블은 크게 놀라죠. 아이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놀라서 펄쩍펄쩍 뛰는 트런치블 교장을 향해 마틸다가 도롱뇽이 든 물컵을 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넘어져라 넘어져라
커봐 넘어져라 를 외치는 순간 도롱뇽이 트런치블 교장의 옷 안으로 들어가 버리죠. 트런치블은 혼비백산하며 범인을 특정할 새도 없이 교실을 나가버립니다. 마틸다는 마법사인가요? 초능력을 쓴 거잖아요. 우연히 도룡령 사건을 통해 초능력을 알게 된 마틸다는 담임 선생님이 살고 있는 오두막집을 방문합니다. 그런 마틸다에게 제니퍼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며 끝에 마틸다는 제니퍼의 가정사까지 듣게 됩니다. 가정사? 무슨 가정사가 있길래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고 계셨던 걸까요? 돈 문제는 아니겠죠? 사실 제니퍼는 트런치블 교장의 조카였습니다. 아빠 매그너스가 어느 날 의문사하고 그 뒤 재산을 모두 갈취한 트런치블에게 학대를 당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친조카까지의 학대를 정말 뼛속까지 악마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마틸다는 초능력을 이용해 제니퍼를 도와주길 결심합니다. 이번엔 정말로 마틸다가 초능력을 이용해서 트런치블 교장을 혼쭐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모두 끝난 저녁, 트런치블이 잠시 외출한 틈을 타 마틸다와 제니퍼가 트런치블의 집에 잔입하게 됩니다. 그 순간 트런치블의 자동차가 톱밥 때문에 고장이 나버리는 바람에 트런치블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돼버렸죠. 집으로 돌아온 트런치블을 향해 마틸다는 초능력을 사용해 집안 전체의 불을 껐다 켰다 하며 겁을 줬고 창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혼란에 빠뜨립니다. 복수 성공! 트런치블 교장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모습이 상상되네요. 완벽한 성공인 줄 알았는데 마틸다와 제니퍼가 집을 나와 도망치는 과정에서 마틸다의 헤어 리본이 풀려 나뭇가지에 걸리게 되었고 트런치블은 나뭇가지에 걸린 리본을 발견하곤 리본 주인이 범인이라 생각하여 리본 주인을 찾아 복수를 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어김없이 트런치블 교장이 마틸다의 교실에서 아이들을 트집잡고 못살게 구던 그때 갑자기 분필이 저절로 움직이더니 칠판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분필이 저절로 움직인다고요? 마틸다가 초능력을 쓰나봐요. 나는 매그너스다. 내 딸 제니퍼한테 집과 돈을 다 돌려 여기를 떠나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한테 한 짓을 그대로 돌려주겠다. 글자를 모두 적은 분필은 그 자리에서 허공은 둥둥 날다가 두동강이 나며 툭 떨어지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트런치블 교장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고 마는데 이후 학교 경비원의 말에 따르면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 허겁지겁 학교를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뒷도 다 두고 떠난 덕분에 제니퍼가 집을 되찾았어요. 행복할 틈도 잠시 워무드 씨의 사기 행각이 들켜버리는 바람에 마틸다 가족은 스페인으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마틸다는 짐을 챙겨야 하는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워무드 부부에게 양육권 양도 서류와 입양 서류를 내밀며 서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마틸다의 행동에 워무드 부부는 짐 하나 줄였다며 좋구나 서명한 뒤 쌩하니 떠나버립니다. 그렇게 혼자 남겨진 마틸다를 제니퍼가 입양했고 마틸다는 제니퍼의 집에서 제니퍼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정말 악중의 악이었던 트런치블 교장이 죗값을 받을 수 있어 다행이에요. 만약 내가 마틸다의 능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마틸다가 초능력을 사용하는 부분은 어린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봤던 능력 아닐까요? 워무드 부부와 마틸다, 트런치블 교장과 제니퍼 선생님은 혈육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진정한 유대를 느낀 건 마음을 공유할 수 있었던 마틸다와 제니퍼 선생님 서로였어요. 마틸다에게 또는 제니퍼 선생님에게 진정한 의미의 가족은 무엇일까요? 가족의 참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화자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화자 정주희였습니다.